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5월 12일에 있었던 토익 시험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매우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문제를 찾을 수가 별로 없었어요. 논쟁 문제 총평인데 논쟁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나저나 자, 이 문장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42개의 전치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전치사표를 공부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치사가 매달 3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매달 3문제짜리를 언제까지 공부 안 하고 넘어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to 어디로 온 어디 위에 이런 식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시험에 이는 왜 나와요? for의 6가지 용법, in의 6가지 용법, on의 뭐 3가지 용법, to의 3가지 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 장소 명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인데 디스트릭트가 뭐예요? 행정구역. 그래서 area는 이 근처 이런 뜻이지만 뭐뭐 구역이라고 해서 정해진 장소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 개발지구, 아니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근데 area는 뭐야? 그냥 이 근처, 이 부근, 이 근방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장소 명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리스트 목록 보시면 나올 거고요. 일단 근데 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위에서 위치하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오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이 있으면 그 위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는 어떤 공간 안에, 내부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 위에, 뭐 책상 위에, 그런데 디스트릭트 위에 이렇게 접점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스트릭트란 건 에어리아 비슷한 단어예요. on the area는 없어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on the fourth floor, 뭐 4층 위에 있다든지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든지. 그래서 뭐 위에가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이동을 목적으로 할 때만 전치사로 사용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로 라는 이동인데, 얘는 정적인 거, 즉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동하는 relocat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왜죠? 그거는 이동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locate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그 넓은 지역 중에 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in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험에 나오는 용법 42개를 정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3개씩 틀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전치사는 이번 마지막 시험 전에 반드시 이 표가 3페이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항상 나오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는 각각, 이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왜 나오냐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명사절이거든요. 명사절이면 주어가 나올 수가 없죠. 주어 다음에 명사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어는 자, 명사, 소유격. 그러면 지금 보시면 show가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는 답이 되지 않고요. 근데 이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주어가. 이럴 때 주어와 목적어 같으면 제기대명사,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면 목적격,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 간단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It made me famous고요. 내가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 I made myself famous죠. 다시요. It made me. it하고 me하고 다른 거니까. 근데 I made myself
famous. 내가 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이런 문제가 보기에 이게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주어 누구야? 목적어 누구야? 그러니까 얘하고 같아 달라?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demonstration이 제공되는 거죠. 자, visitors에게 무엇하라고? 자, 이 how ingredient가 combine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보여줘? demonstration이. 누구에게 보여줘? visitors에게. 그러면 여기에 그 visitors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때 주어 목적어 같아 달라? 주어 목적어가 다르네요. 따라서 답은 them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 목적어 같았다면 themselves가 답이 되겠죠.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demonstration이 visitors들에게. 그러니까 이 visitors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visitors가 visitors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누가? demonstration이 누구에게? visitors에게. 주어와 목적어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를 때에는 뭘 쓴다? 자, 같으면 제기대명사, 다를 때는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격을 쓰셔야 되겠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뜬다? 얘가 뜬다. 그러면서 문장으로 가서 뭐부터 찾는다? 자, 누가 주어야? 누가 목적어야? 이런 걸 먼저 찾는다. 누가 주어야? 누가 목적어야? 이런 걸 먼저 찾는다. 이해 다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볼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한테 이게 왜 논쟁 문제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분사짜리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전면구를 한번 지워보죠. 전면구를 지우고 나면 이지가 살아있네요. 동사가 살아있죠. 그리고 접속사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사는요, 주절에서는 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종속절에서만 발생하는 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접속사 뒤에서만 분사가 나오는 거지, 뒤에 분사 구문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주절에서는 분사 구문이라는 게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벗을 중심으로 앞에가 주절이고 벗 뒤에가 접속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분사라고 우기시려면 최소한 분사는 주절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보시면 participated 자동사죠. 자동사 분사는 p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ing만 존재하죠. 자, 그리고 나면 형용사가 is not, is not 형용사이다. 언제부터 형용사가 주어를 했습니까? 형용사는 주어를 할 수 없습니다. 주어를 할 수 있는 형용사는 수량의 형용사, 지시 형용사,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형용사들만이 덜을 붙이면서 주어절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았습니다. 명사죠? 주어니까. 명사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야 돼요. 시험에 뭐가 보기에 나오면 나는 뭐부터 생각하겠다 라는 생각의 순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사람이야, 사물이야, 1단계. 그 다음에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2단계. 그 다음에 명사짜리야, 동명사짜리야, 3단계. 근데 지금 3단계 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이 참석하여 is not mandatory예요. 사람이 왜 is not mandatory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지금. 게다가 사람은 가산명사예요. 그런데 왜 관사가 없어? 안 되겠죠. 따라서 자, 참석률, 참석 이런 뜻입니다. 참석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참석은 not mandatory,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highly recommended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천하는 사항이다 이런 뜻이다. 즉 꼭 해야 될 필요 없지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 자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 mandatory란 건, mandatory는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도 종류가 있죠. 법, 명령, 규칙, 조례 이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하위에 속하는 명령이 mandate입니다. mandate. 여기서 얘가 이제 명사와 동사가 다 있고요. 그리고 mandatory라는 건 형용사인데, 그럼 법적으로는 물론 그게 효력이
가장 상위법은 아니지만 하위법이지만 어쨌든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강압적인, 강제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참석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mandatory라는 단어 자체도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치. 난 이치를 알아.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치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치는 시험에 왜 나와요? 이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치는 뒤에 단수명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치 of가 되면 뒤에 복수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왜 나오는지를 대답하셔야지 이게 이치가 각각이에요? 이걸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복수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nother. 자, another, every, per. 얘네들은 원래는 자, 어떻게 되죠? 얘네는 단수를 받아요. 하지만 숫자를 끼고는 복수를 받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other week, another 2 weeks. 그 다음에 every day, 뭐 every 2 days. 이런 식으로요. every week, every 2 weeks 이런 식으로 뭐뭐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의 의미를 갖죠. 그리고 until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와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자, 유겠죠. 유가 주어고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굳이 전치사나 접속사를 넣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가 나와서 얘를 수식한다. 부사가 나와서 얘를 수식하진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게다가 언어 이제 any 같은 경우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평서문이나 긍정문에서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I have any friends. 이딴 거 없죠? I have any money. 이딴 거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답이 될 수 있느냐? 부정. 그러니까 I don't have. 부정이 돼야 되죠? if. 가정. 자, 아니면 조건. 조건이라는 건 이제 가정을 의미하고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어떤 이제 수식, 특정 수식어구가 같이 붙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 불특정. 미래 불특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none에서 5까지를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갑니다. 즉, 단수, 복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do you have any? 자, friend, friends 둘 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복수형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복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요. 왜? 얘들은 단수만 받아요. 얘가 복수를 받으려면 of 복수, 얘는 숫자 복수예요. 얘는 품사가 틀렸어요. any는 지금 please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죠?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라는 거죠. 즉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any update and content를 자,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각각 올바른 적절한 폴더 안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예요. 옮겨서 세이브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컨텐츠에 S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로 S를 붙일 수 있는 건 하나 이 중에 N이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된 컨텐츠가 없으면 말고 있으면 10개든 100개든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옮기란 얘기죠. 제대로 된 폴더에다 옮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 모두 다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미래 불특정을 얘기하는 any가 품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번에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5월이나 6월 초까지 시험을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 8월이 되면 시험이 대체로 시험이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면 시험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난이도가 일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7, 8월이나 1, 2월 요 사이 쪽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시험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마지막 시험이나 6월 첫 번째 시험 정도에서는 꼭 점수를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7, 8월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